자, 1년 만에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 이번에도 3피 홈런 그리고 5실점.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류현진 선수의 컨디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야수들의 실책도 나왔고 세일런 필드 약간 탁구장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류현진 선수 본인한테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수는 없는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 좀 어렵게 시작을 했죠. 보이트 선수에게 그리고 힉 선수한테 홈런을 내주게 되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홈런 2개를 내주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1회 때 내줬던 2개의 홈런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과 커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경기 내내 이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과 커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오늘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투구 비율을 보면은요, 체인지업이 41개, 느린 커브가 21개, 커터가 14개, 포심이 12개, 투심이 10개.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포심이 12개밖에 안 됐고 커터는 14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커터와 포심으로 홈런을 내주면서 뭔가 좀 류현진 선수가 커터와 포심의 커맨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2회 때서부터는 좋은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땅볼 꾸준히 유도해 갔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병살타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5회 들어가면서부터는 타순이 2번 돌고 양키스의 중심 타자들과의 3번째 맞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뉴욕 양키스의 중심 타자들이 체인지업만 노리면서 타석에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체인지업도 마저 나가게 되면서 오늘 5회에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말이죠, 오늘 커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이 84.5마일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포심 같은 경우에도 평균 구속이 88.9마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MLB.com에서는 이 커터가 아니라 슬라이더로 분류가 됐거든요. 시즌 초반 그리고 개막전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구속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브먼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는 커터의 느낌으로 던졌지만은 실제로 기록에는 슬라이더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오늘 조금 커터의 구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오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심 그리고 커터 없이 경기를 치렀던 그러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만은 1회 때 커터와 포심으로 홈런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자신있게 포심과 커터를 던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5회 때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던졌던 좋은 체인지업 또한 이 안타로 이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순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그리고 3번째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양키스 타자들이 체인지업만 노리고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리뷰 영상의 내용은 지난 개막전 때 그리고 2번째 경기였던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 때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쪽 공, 몸쪽의 커터, 그리고 몸쪽에 높은 포심, 이런 공들을 던지지 않게 되면서 4회 때 5회 때 들어가면서부터는 상대하는 타자들이 바깥쪽 코스만 노려본다라든지 또는 체인지업을 노리게 되면서 이게 정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잘 떨어지는 체인지업도 안타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여러분들 그러한 장면이 특히 5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 체인지업 하나만으로도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포심과 커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이었는데 홈런 3개 맞고 이렇게 많은 실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터도 잘 먹히지 않았고 빠른 공에 대한 전체적인 커맨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세일랜드 필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째 앤두아 선수에게 내줬던 홈런은 그 홈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장에서라도 홈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타구였거든요. 하지만 1회 때 나왔던 홈런 같은 경우에는 홈런성 타구였다고 하더라도 이 비거리 자체가 상당히 멀리 뻗어나갔던 타구였거든요. 아마도 투수의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뻗어나가는 타구를 보면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타구 두 개를 보면서 류현진 선수가 오늘은 무조건 좀 조심스럽게 피칭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너무나도 좀 조심스럽게 커터에 대한 의존도, 포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으로는 경기 중에 전략이 조금 바뀌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시즌 뭐 경기 수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올 시즌만큼은 버펄로 세일런트 필드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 세일런트 필드를 조금 잘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세일런트 필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말이죠,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힘든 경기였고요. 1년 전에 뉴욕 양키스를 만나서 홈런 4개 맞으면서 뭐 그때 좀 굴욕적인 그러한 경기를 치렀는데, 욕심 같아서는 오늘 경기에서 뭔가 좀 되갚아주기를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지켜봤는데 아쉽게도 그런 결과로는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빠른 공과 커터의 커맨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픽스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에 뉴욕 양키스를 만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였고요.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잘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타자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오늘이 첫 번째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겁니다. 다음 기회, 다음 경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DK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브레이크다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시카고 컵스의 특급 에이스인 다리비쉬 선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올려주셨거든요. 야구 상담소에서도 물어보셨는데 다리비쉬 선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다리비쉬 선수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다리비쉬 선수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를 씹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기록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8경기 선발 등판이 있었는데 7승 1패, 평균 자책점 1.44, 총 50이닝을 던졌는데 탈삼진이 63개, 이닝 수보다 탈삼진 수가 더 많은 선수가 지금 다리비쉬 선수입니다. 부위가 상당히 좋고 구속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예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알고 있었던 다리비쉬 선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뭐라고 할까, 좀 다른 투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리비쉬 선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리비쉬 선수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피치 패턴입니다. 패턴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커터인데, 자, 커터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커터의 비율이 45.1%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년 전 2017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커터의 비율은 14.3%밖에 되지 않았는데 45% 정도면은 공 2개 중에 하나는 커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예전에 다리비쉬 선수가 던졌던 커터랑 지금의 커터는 조금 다르거든요. 무브먼트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올 시즌 다리비쉬 선수가 던지는 커터의 꺾이는 각은 4.3인치입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에 던졌던 다리비쉬 선수의 커터의 꺾이는 각은 5.5인치, 좀 덜 꺾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커터는 조금 덜 꺾이는 게 때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그게 왜냐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빠른 공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 꺾이는 커터가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무브먼트에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올 시즌 다리비쉬 선수가 던지는 커터가 이 떨어지는 각은 35.3인치, 하지만 3년 전 다리비쉬 선수의 커터의 떨어지는 각은 30.7인치.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올 시즌 다리비쉬 선수가 던지는 커터는 덜 꺾이고 하지만 더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의 크기로만 봤었을 때는 아주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1인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브레이크다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장면
장면은 말이죠. 지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였고 그리고 상대 타자는 타니 에드먼드 선수입니다. 에드먼드 선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타석에서 다르비쉬 선수를 상대로 삼진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삼진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타석에서는 결정구가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면서 삼진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드먼드 선수의 입장에서는 체인지업을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초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비쉬 선수가 던진 첫 번째 공은요 슬라이더였고 80마일짜리 슬라이더였는데 에드먼드 선수의 배트가 나오게 되면서 파울 처리가 되면서 노볼 원 스트라이크, 일단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로케이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복판에 몰렸던 실투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다르비쉬 선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리고 2구째 선택한 다르비쉬 선수의 선택은 말이죠, 다시 한번 슬라이더였습니다. 이번에는 78마일이었는데 로케이션 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코스였는데 에드먼드 선수가 그냥 지켜봤거든요. 아마도 에드먼드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초구에 슬라이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연속 슬라이더는 던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노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다르비쉬 선수에게 상당히 유리해졌죠. 자 세 번째 공으로 다르비쉬 선수가 선택한 구종은요 포심 패스트였는데 바깥쪽에 좀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깥쪽 공을 한 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변화구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던지는데 다르비쉬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구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공을 좀 뭔가 보여주는 느낌으로 던지는 그러한 투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직까지 볼 카운트는 다르비쉬 선수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자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다르비쉬 선수가 아마 결정을 지으려고 나름 결정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결정구는 71마일짜리 느린 커브볼이었고 바운드가 나는 공이었는데 에드먼드 선수가 잘 참아냈어요. 로케이션도 나쁘지 않았고 충분히 헛스윙을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일단 에드먼드 선수가 잘 참아내면서 볼 카운트는 2&2가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슬라이더 2개 보여줬고 포심 패스볼 바깥쪽에 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느린 커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다섯 번째 공으로 다르비쉬 선수가 어떤 공을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타석에서 에드먼드 선수를 체인지업으로 탈삼진을 잡아냈기 때문에 저는 커터를 던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지만 다르비쉬 선수의 선택은 투심 패스볼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석에서도 그리고 이번 타석에서도 에드먼드 선수한테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던 투심 패스볼, 몸쪽에 파고드는 약간 테일링이 생기면서 몸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코스에 딱 걸쳐 들어가는 투심 패스볼을 던지게 되면서 루킹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번 에드먼드 선수와의 맞대결 또한 삼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타석에서도 두 번째 타석에서도 에드먼드 선수를 조금 다르비쉬 선수가 좀 갖고 놀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종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딱딱딱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타자인 에드먼드 선수의 입장에서 멘붕이 올 만한 그러한 투구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에서는 강력한 싸이영상 후보이다 라고 다르비쉬 선수 그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20년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다르비쉬 선수가 탈 수 있을까요?